사람들이 병 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병 관리하는 그 열심히 하는 병 관리에 비한다면 몸 관리는 그다지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 병을 관리하든 몸을 관리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몸 관리를 잘 하면 병을 관리하지 않을 것이고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 관리는 할 것입니다. 노년의 질병으로 험악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몸을 관리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몸을 잘 관리해서 곱게 늙어가는 것도 자신으로부터 받는 후한 대접인 것이죠. 그게 인간의 소망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중년 남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가씨는 말도 잘 듣고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마누라는 어찌 그렇게 잔소리도 많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잔소리를 또 하고 나이가 들수록 무섭게는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다. 근데 네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내 몸의 질병의 고통도 불행도 행복도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모두가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후한 대접도 내가 받는 것이고 질병에 대한 고통도 내가 치러야만 합니다. 그냥은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가오는 질병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다가온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말씀이 무조건 100%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를 찾은 내방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체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작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고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런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니다 싶어도 웃어도 주시고 박수도 좀 쳐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 다리가 좀 덜 떨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몸을 관리하십니까? 병을 관리하십니까? 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스스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보고 속담을 맞춰보는 순서를 잠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해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새가 있고 달이 있고 말이 있죠. 해는 낮을 의미하죠. 달은 밤을 의미하고 이게 무슨 속담일까요? 그렇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개가 있고 개라고 하면 무식해 보이니까 강아지라고 할까요? 강아지랑도 말이 안 되는데 개라고 할게요. 개가 있고 천이 있고 또 용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일까요? 그렇죠. 개천에 용 같다. 자, 그 다음에 고래가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랑탕탕 고래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새우가 있죠. 무슨 속담일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덤펴질라. 자, 네 번째, 어떤 사나이가 달리기를 하고 있죠. 그 옆에 남자가 있는데 남자를 나쁘게 말하면 놈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놈 위에 달리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도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산다 못 산다 이혼하자. 그러더니 또 칼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네, 부부싸움은 칼도 불리백이다. 네, 소감을 이렇게 몇 가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에 이 많은 것을 설명을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또 설명을 보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잘 받으면 보약, 잘못 받으면 독약.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몸이 부드러우면 자연 치유가 된다. 몸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혈액이 잘 순환한다는 얘기죠. 혈액이 잘 순환하면 병이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드러우면 자연 치유가 된다. 수면 중에 일을 가는 원인.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인들 중에 자다가 일을 가는 분들 계십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수면 중에 일을 가는 원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은 치과 의사들이 현대의학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실한 원인과 해법을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을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근육 강화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근육 이완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육 경직으로 인한 체면이 사람이 원래 태어난 자기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쩔뚝거리고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는 문제고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이게 디스크냐 협착이냐 하는 문제 제가 진단하는 방법 설명드릴 겁니다. 무릎, 손, 다리에 왜 힘이 없어 자꾸 넘어지고 손에 힘이 없어 양말 한 걸려도 못 자겠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반을 잡아라 몸도 마음도 풀어라.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건 근육이다. 그러나 굳어버리면 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육이다. 그래서 행동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진통제가 사람을 잡는다. 옛날 어른들이 약효 떨어지니까 더 죽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죠.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니까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순간 신경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함부로 했으니까 약효 떨어지니까 더 죽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병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몸을 잡아라. 몸만 잘 관리해주면 병 관리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감자를 이용한 화상치료. 자, 화상 드문 얘기긴 하지만 화상을 입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껍질 확 벗겨버립니다. 또 병원에 가도 껍질을 일단 벗겨버리죠. 그리고 이제 소독을 하고 여구를 바른 다음에 처방을 하는데 껍질을 절대로 벗기면 안 됩니다. 껍질을 벗기는 그 순간 중태를 만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버리는 그 순간. 그래서 껍질은 절대 벗기면 안 되고 물집이 생겼더라도 물집만 바늘로 찔러서 물 빼주고 절대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감자로 간단하게 2도 화상 정도는 흉터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제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염증을 다 나쁘게만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도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죠. 염증에도 좋은 염증이 있고 나쁜 염증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급성 염증, 이제 막 생긴 염증. 만성 염증은 수년간 계속 누적되면서 반복해서 생기는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외부적인 침범을 받았을 때 그걸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혈액을 세포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주위가 벌겋게 되고 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 건 절대 오산입니다. 그냥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 시간이 허용한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 잘 받으면 보약, 잘못 받으면 독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인 거죠. 자, 식물의 경우에는 날이 가물어서 잎사귀가 말라서 바삭바삭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지가 찢어지고 뿌리가 뽑혀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자연의 순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동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제 힘센 녀석에게 잡힌 것인지 몰라서 뭔가를 먹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사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그런 공포를 겪어보았나요? 동식물들이 겪는 공포만도 못한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스트레스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는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화풀이는 분명히 구면에 되어서 들어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롭습니다. 무슨 일 좋지 않은 일이 닥치면은 주변에서 너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오시다 이렇게 핀잔을 주지만 평소에 잘 이해하고 화해하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도와줄까 왜 그랬어 도와줍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다. 그리고 화를 내게 되면 전신의 근육이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합니다. 우리 인체는 650여 종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뼈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행동이라는 걸 이루어주는 건데 근육의 경기 때문에 그 근육에 관련된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이 위로 안 올라간다. 팔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이 따로 있죠. 그러면 그 근육이 어디냐? 그걸 풀어주고 관리를 해주면 원래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팔을 올려주는 근육이 하나만 올려주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근육이 올려주는데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작이 다 그렇습니다. 동작을 하는데 한 가지 근육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근육이 작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동을 하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그 주동근 역할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근육을 기량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근육이 함께 작동이 이루어질 때 행동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근육이 약화되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뼈를 끌고 다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둔해지는 겁니다. 둔해지는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뼈 사이에 연골이 닳게 되는 거죠. 기계로 말하자면 바킹이 닳는 거죠. 그래서 바킹이 닳아지니까 신경이 건드려지고 혈관이 건드려지고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고 체형이 풀어지죠. 체형이 틀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앞으로 많이 틀어지죠. 뱃속에 있는 450여 종의 근육들이 그 중에 요방혈근이라는 근육이 되면 그들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깨, 허리, 무릎 통증으로 왜 발생하느냐? 통증이라는 것은요, 병이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뇌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거 바디 사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통증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진통제를 먹어버립니다. 휴대전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시끄럽다고 휴대전화 꺼버리면 외부 소식이 단절되죠. 나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못 알아봅니다. 내 몸에 어떤 질병에 중요한 신호가 있었는데 몰라버립니다. 그럼 병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는 잡을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참되 정 못 견디가 싶을 때는 진통제를 한번 먹어주는 건 좋지만 상습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더 병을 만드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진통제가 사람 잡는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이 굳으면은 소화를 못 시키죠. 그래서 배탈만 하고 영양 흡수가 안 되죠.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그러죠. 뇌가 굳으면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심장이 굳어지면 줄임말로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 굳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모든 장기들이 굳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라는 명칭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굳어있는 질병을 두고 아무리 병을 잡아보려고 해도 제 아무리 유명한 명의일지라도 그 병을 못 잡습니다. 관리는 합니다. 통증을 덜하게 한다든가 조금 편안하게 한다든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병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말 자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한번 망가진 장기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완치라고 했는데 재발하잖아요. 또 병이라는 건 한번 발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병을 자꾸 방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죠. 병은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계속 병은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나은데 어떤 게 조기 치료냐? 굳어진 근육만 풀어줘도 몸에서 자율치유라는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자, 혈압에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혈압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그러죠. 140에 90이면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근데 작년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 130에 80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미국에서는요, 혈압이 140인 사람보다 160인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10년간 임상실험 연구 끝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30에 80이면 고혈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성인 남녀 모두가 고혈압이다 이겁니다. 고혈압약 먹으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들 지금 1100만 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 중에 570만 명이 지금 고혈압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0을 고혈압으로 인정해버린다면 우리나라 남녀 모두 고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수척기 압력이 180에 이하기 압력이 105 상태에서 대통령 연무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4월 12일 날 혈압 수치가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완기 압력이 190 상태에서 그때서야 드디어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300도 안 되는 130에 80을 고혈압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혈압이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죠? 혈압이 안 올라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젊은살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압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또 근육도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뇌에서는 압력을 높여줍니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160, 180을 간다 해도 저는 앞으로 고혈압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일이 안 될 겁니다. 몸 관리해서 의사를 내가 지칭해서 좀 표현이 부적절합니다만은 의사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입에 대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고혈압약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온 내방자들도 고혈압약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고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팍 올라가죠. 혈압이 안 먹어서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안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딱 놀라는 순간 혈압이 23이 팍 올라갑니다. 당황으로 올라갑니다. 분노, 근심, 이럴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움직이면 올라갑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누구 상대할 때는 혈압이 딱 안정이 됩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혈압은 항상 출렁거립니다.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일정하게 있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고혈압이 올라갔다. 이렇게 단정된 것은 모르상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혈압 재는 방법은요, 원래 제대로 되려면 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분 전부터는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을 재서 거기서 기준이 되는 수치를 그나마 정상 수치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가자마자 혈압 재죠? 의사를 만나는 순간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의사 입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려나? 불안해요. 이럴 때 혈압이 20, 30 막 올라갑니다. 근데 혈압 재고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자,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심장의 혈관으로 혈압을 끌지 못한다.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혈액이 10만 킬로입니다. 이 10만 킬로의 먼 거리를 심장 혈관으로 깊이를 보낸다고 한다면 심장의 압력이 얼마나 강해야 될까요? 심장 폭발해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절대 심장 힘만으로 혈액을 못 돌립니다. 보일러가 물만 데워주는 것이지 보일러에 물을 데워서 그 물이 순환해서 들어오기까지는 순환 못하라는 것이 있어서 강제 순환을 시키는 게 보일러입니다. 옛날 연탄 보일러는 자연순환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평이 안 맞다든가 설비가 좀 잘못되면 물이 회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불이 막 치솟고 막 천정으로 물이 치솟기도 하죠. 아랫목은 장판이 시커멓게 타도 온목은 쌀을 하죠. 근데 지금은 온목 아랫목이 없잖아요. 강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혈액도 심장이 전신을 돌고 싸늘하게 식어서 들어온 피를 심장에 따뜻하게 해오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혈액이 어떻게 전신을 다 도느냐? 보일러에서 순환 못하고 물을 회전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인체에도 피를 회전시켜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심장으로 역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에도 한 20여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만 그 근육마다 다 역할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종아리 근육에 굳어지게 되면 혈액순환도 어려워지는 분들은 허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허리를 구부리지 못합니다. 허리를 구부리려면 종아리 근육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근육부터 늘어나줘야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일차적으로 늘어나주지 않으면
허리를 구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린다는 것은 그만큼 다 부드러워야지만 허리가 종아리가 부드러워야 된다.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폴도 휴대폰처럼. 어떤 사람이 제 모습을 보고 저게 사람이냐고 그러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구부리냐고 하는데 저게 정상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근육이 부드럽기 때문에 더 쉽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여성들이 허리 구부리라 그러면은 그냥 인사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어떻게 더 구부리냐, 안 구부러진다고 그래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안 구부러지는 겁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다 그렇습니다.